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29살 되는 아홉수 여자 사람이에요. 정말 하마터면 인생 말아먹을 뻔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글 재주가 없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현재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유명 중공업의 하청업체 사무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바로 취업돼서 한 번도 쉰 적 없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혼할 뻔하다 겨우 탈출한 일이 있었네요. 일단 그 전에 저희 부모님부터 소개해 볼게요. 아빠는 현재 횟집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거제도가 섬인지라 횟집이 엄청 많죠. 일단 아빠는 돈은 엄청 많지만 하고 다니시는 건 뭐랄까 정말 없어 보이게 하고 다니세요. 삼형제 중에 막내신데 제일 큰아버지는 어릴 때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와 아빠 이렇게 둘이서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셨다고 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셔서 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하루하루 먹는 거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 아빠 말로는 뒷산에 올라가서 개구리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기도 하고 쑥이나 뭐 그런 나물 종류도 캐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고 하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나네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엄마와 아빠는 저를 금이아오기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물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아빠는 젊을 때부터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면서 모은 돈으로 횟집을 차리셨고 특유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 자리를 잡으셨는데 한 10년 전쯤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생겼어요. 작은아버지는 고향이었던 거제를 떠나 부산으로 가서 통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알고 보니 무슨 칠성판가 무슨 판가 아무튼 조폭 생활을 하셨다나 봐요. 결혼도 안 하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작은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아빠에게 10년 전 기준으로 2억에 가까운 건물이며 땅이며 엄청난 재산이 유산으로 상속되었고 아빠는 그것들 전부 파신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원룸 건물 한 채를 사셨죠.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중공업 때문에 일하러 타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특히 외국에서 관리직으로 오는 외국 사람들도 많아서 원룸 같은 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조선 쪽이 많이 죽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원룸만큼 인기 있는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원룸에서도 매달 5, 600씩은 월세로 들어옵니다. 거기다 횟집도 코로나 때문에 푹 죽었다가 다시 배달이 유행을 타서 어찌 보면 예전보다 더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횟집은 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식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 코로나다 뭐다 해도 꾸준히 수입이 좋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공업에서 일하는 직영들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하청업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아무튼 결론은 우리 아빠 엄마는 상당히 부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빠나 엄마나 두 분 다 너무 절약하며 산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도 다 쓰고 남은 심까지 벗겨서 쓰시고 전기 아껴 써라 씻을 때나 설거지할 때도 물 틀어놓지 마라 등등 항상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당신들은 10,000원짜리 티셔츠 몇 년을 입으셔도 저는 고급 브랜드 아낌없이 사주십니다. 단지 근검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 것뿐이에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횟집은 아예 그만하거나 알바라도 써서 좀 편하게 일하시라고 해도 굳이 두 분이서 웬만한 일은 다 하시죠. 그래도 명색이 건물주인데 말이에요. 횟집 정리하고 남은 여생 편하게 사셔도 될 텐데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시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라고 위안을 삼을 뿐이에요. 그런 엄마 아빠에게 딱 하나 걱정이 있다면 하나뿐인 딸내미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집 보내는 거라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1년 조금 안 되게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집은 서울인데 거제로 발령이 나서 재작년부터 설계 파트의 직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하필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 담당 부서였죠. 그래서 오다 가다 자주 만났고 업무적으로도 회의나 도면 정리할 때 얼굴을 보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지더라고요. 제게 호감이 생긴 남친은 한 달 정도 지나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싫지는 않은 터라 회사에서 몰래몰래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네요. 사귀는 동안 별다른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대부분 취향도 비슷해서 싸울 일도 드물었고 결국 부모님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언제 결혼할 거냐부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너무 앞서가지 마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특히 아빠는 30살 넘기지 말고 그 전에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라고 재촉하셨고, 마침 남친 쪽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무르르듯 결혼 준비를 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죠. 신이 나신 아빠는 집도 사주신다, 차도 사주신다. 결혼식은 비싼 호텔 같은 데서 하자 등등 난리가 나셨고, 엄마도 내색은 크게 안 하셨지만 설레어하시는 게 딱 보여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어느 날 남친이 이왕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 자기 부모님과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창하게 상견례까지는 아니지만 밥이나 한 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현재 위쪽 지방에서 살고 계세요. 두 분 다 현재는 정년퇴직하시고 연금 받아서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퇴직금 받은 걸로 사업하시다 거의 다 날려먹고 조그마한 연립주택 하나에 매달 나오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약속이 잡히니 이제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더군요. 웬걸 아빠는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딸 자식 키워서 시집 보낼 때 어떤 아빠들은 울기도 한다던데, 저렇게 좋으실까 싶어 내심 서운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거제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걸로 유명한 한식집으로 예약했고, 그 주 월요일 날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과 상황에서 남친 부모님과 아빠가 만나게 된 거죠. 아빠는 아직도 직접 트럭으로 횟감이랑 해산물을 현지에서 가져오시는데, 그 왜 아시죠? 트럭에 수족관처럼 설치돼 있는 거 말이에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이번 주 일찍 내려오셔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견례하고 올라가신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마중 간다고 했어요. 월요일 날 둘 다 반차 쓰고 버스터미널로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도 내려온다고 하는데 인사는 드려야 예의일 것 같아서 남친과 갔는데, 두 분 다 정말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남친이 웃는 게 딱 어머님을 닮았다 생각하면서 남친 차로 이동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아빠였습니다. 아빠 웬일이야? 새벽에 벌써 다녀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 지금 아니면 못 구하는 횟감들이 들어왔다 해서 바닷가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예비시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라며 장갑을 벗으시고 악수를 청하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예비시 부모님 마중 간다고요. 그런데 예비시 아버지는 같이 웃어주시면서 악수하고 인사하시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은 똥 씹은 표정으로 아빠를 위아래 훑어만 보는 겁니다. 진짜 기분 나쁘더군요. 손이 머쓱해진 아빠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신 건지 일단 푹 쉬시고 주말에 뵙겠습니다 하시며 서둘러 트럭을 끌고 사라지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다운돼서 원래는 맛집에 모시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경치 좋은 곳에도 놀러 가려고 했지만 다 취소했어요. 일단 남친 숙소까지만 따라가서 인사드리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빠를 쳐다보던 어머니의 불쾌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죠. 그런데 다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남친이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랑 어머님 말이야, 노후는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요. 사실 남친은 우리 부모님이 횟집 운영하시는 것만 알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거라든가 정확한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아예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 부모님 노후는 왜 궁금한 거냐고 했더니 그냥 말을 흐리길래 남친 부모님이 물어보셨구나 짐작하고 우리 부모님 노후는 걱정 없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 금요일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받았더니 웬걸요. 남친 어머니였어요. 잠깐 따로 보자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더군요. 속으로 이건 뭔가 있다. 정신 바짝 차리자. 라고 다짐하면서 만났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또 저희 부모님 노후 문제더라고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게 맞구나 하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네요. 일단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며 저번에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자꾸 저희 부모님 노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우리야 뭐 연금 넉넉하게 나오니까 걱정 없지만 그쪽 부모님은 노후 준비 뭐 어떠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하시길래 걱정 마시라고 노후 준비하고도 넉넉하게 남는다고 대답하려다. 도대체 숨은 저희가 뭔지 알고 싶어서 만약에 노후 준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요? 했습니다.
어머님은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더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이봐요 아가씨.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그 힘든 일 하시겠어? 그리고 일 관두면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거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친정에 아가씨 월급 가져다 주겠지.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 거기다 아가씨는 계약직이라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게 계약직이라는데 까딱하면 우리 아들만 덤탱이 쓰는 거잖아. 진짜 어이털려서 맞아요. 그랬던 겁니다. 지난 월요일 출애한 아빠를 보고 나이만 많은 거렁뱅이 장사꾼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정규직인 자기 아들 돈 처가로 빼돌릴까 봐 미리 겁먹고 지금 저러는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계약직이라도 요즘 고용노동법이 하도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잘릴 염려 없고요. 애초에 일 안 해도 아빠 일 도우면서 충분히 넘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왠지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화를 내며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각서라도 써드려요? 아님 녹음이라도 해드리면 믿으시겠어요? 했더니 아이고 독하네 독해. 아주 되바라진 게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네? 우리 환섭이가 죽겠다고 난리만 안 쳤어도 당장 헤어지게 하는 건데 진짜 여자 보는 눈하고는 그래 녹음도 좋고 각서도 좋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친정에 한 푼도 갖다 주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받아야 안심이 되지. 하시길래 바로 녹음해드렸어요. 대충 내용은 나 누구누구는 결혼 후 한 푼도 친정에 드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 엄마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분하고 또 서러워서요. 물론 1년이라는 시간도 아까웠고요. 하지만 조금 진정되고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된 일이더라고요. 만약에라도 결혼이라도 했어봐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제가 어떻게 취급을 받았을까 상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아무튼 다음날 저희 부모님께는 상견례 취소되었다고 하고 저 혼자 남친 집에 찾아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한참 남았는데 어쩐 일이냐는 남친 말 그냥 무시하고 물 한 잔 달라 해서 자리에 앉았네요. 저를 보자마자 또 도끼 눈을 하는 어머님 무시하고 남친에게 파혼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녹음한 거 틀어줬더니 남친은 무서운 표정으로 어머님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요. 오빠 저번에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물어볼 때 난 그냥 걱정돼서 물어보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왜? 나중에 장인장모가 짐될까봐 걱정됐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사실 우리 아빠가 우리 결혼 선물로 뭐 해주시려고 했는지 알려주려고 왔어. 38평 아파트 사주신다더라. 젊어서 고생은 아빠가 다 했으니 우리 딸은 좀 편하게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또 오빠 명품 시계 사주신다고 하시면서 뭘 하셨는지 알아? 우리 사위 자존심 팍팍 세워주고 싶대. 거기다 차까지 알아보시는 거 겨우 말렸어. 오빠 회사 있는 동네에 제일 큰 원룸 알지? 지난번에 같이 지나가면서 내가 농담 삼아 이거 내 거다라고 한 거 기억나? 그거 농담 아니야. 뭐 믿던 안 믿던 상관없고 아무튼 오빠 부모님까지 보는 데서 이렇게 난리 쳐놨는데 나한테 매달리면 오빠 병신인 거 인증하는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밤새 생각해왔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남친 두고 나오는데 옆에 어머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본색 보여주셔서 제 인생 구해주셨네요. 부디 노후 준비 잘 된 집 아가씩 찾으시길 바래요. 하고 문 쾅 닫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니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난리시길래 녹음된 거 들려드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수긍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결혼하라는 말은 아예 안 하셔서 요즘은 마음 편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참 전남친요? 지도 쪽팔렸는지 바로 다른 데 발령 신청해서 한 달인가 후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연락도 일절 안 왔고요. 혹시 저처럼 결혼 준비하는 모든 분들, 특히 부모님이 좀 사시는 여자분들은 명심하세요. 절대로 성급하게 자기 집 경제 상황 알리지 마시길 바래요. 언제 어떻게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죠? 부디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